예, 정치 산책, 186번째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2026년 2월 10일인데요. 우리나라는 지금, 3개의 쿠데타가 아직까지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4년 12월 3일에 있었던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이고요. 2025년에 전반기에 있었던 조희대 사법 쿠데타, 또 2026년 2월 지금부터 한 10일 전에 있었던 2월 달에 들어오면서 2월 2일 있었던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을 두고 정청래의 쿠데타, 이 세 가지가 진행 중에 있는데,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하나도 이렇게 완결되지가 않았습니다. 이게 구조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세 팀들이 다 같은 그 색깔을 가지고 있는 이 원팀이기 그렇습니다. 윤석열을 친위 쿠데타, 그 다음에 조희대 사법 쿠데타, 정청래의 합당 쿠데타, 이거는 한 바구니 안에 들어가 있는 계란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바구니 안에 들어가 있는 이익집단인 것입니다. 윤석열 친위 쿠데타 세력은 국힘이라면은, 국민의힘이죠. 국힘은 새누리당, 이렇게 한나라당으로 이어져 있는 수구 보수 세력이라고 말하고 있는, 소위 말하는 또 산업화 세력, 쿠데타 세력들의 이익 집단이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조희대 사법 쿠데타는 판사, 검사, 변호사로 이루어져 있는 우리 한국 사회에 그 관료화되어 있는 그 소위 말하는 이익 집단인 것이고요. 정청래 이번에 조국 합당과 있었던 이것은 우리 국회의원들, 소위 말하는 정치인들의 이익 집단과 관계되어 있는 그룹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국힘민당의 윤석열이, 그 다음에 조희대 사법 쿠데타, 정청래의 합당 쿠데타는 이 같은 이 뿌리를 두고 있는 광주리 안에 계란이 세 개가 함께 있는 이익 집단인 것입니다. 이 말을 하게 되면 아마 어리둥절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국힘당은 앞에서도 이야기했다시피 산업화와 더불어서 군사 쿠데타의 이익 집단인 것이고요. 조희대의 사법 쿠데타는 소위 말하는 판사, 검사, 변호사, 약사, 의사, 사자, 박사를 포함해서 사자 그룹의 관료 그 이익 집단인 것이고요. 정청래의 이 합당 쿠데타는 여의도에 적을 두고 있으면서 국회의원을 하면서 그들이 이익 집단을 지키는 것이죠. 자, 오늘은 제가 더불어민주당 그 권리당원이니까 권리당원 차원에서 제가 설명을 하면, 이 더불어민주당은 두 계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김대중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호남 세력이 있고요. 또 하나는 노무현, 문재인으로 통하는 이 영남 계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기를 호남을 대표하고 있는 김대중 대통령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호남 토 세력들이 끊임없이 이 분란을 일으키고 민주화의 걸림돌이 되었던 것은 바로 그 호남 토 세력들의 지분을 달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야 한 자리 하고 또 이익 집단에게도 뜨거물을 줄 수 있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호남 민주화 세력들을 엿먹인 것이죠. 앵벌이 시킨 것이죠. 또 이 문파 조빠라고 말하는 이 노무현 세력, 문재인 세력도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신 사후에 20년 동안에 이들의 문파의 이익 집단이 바로 이 지금 현재 문재인 세력인 것입니다. 여기에 이낙연도 들어가 있죠. 자, 여기에 이 특색은 김대중 대통령은 한 분을 모시고 있고 이쪽 세력은 노무현과 문재인을 같이 모시고 있는 것이죠. 예, 다시 말하면 신주를 두 개를 모시고 있는 꼴입니다. 자, 그래서 이 두 세력이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오늘날까지 민주당이란 간판으로 이제 깨시민들을 소위 말해 이용해 먹은 것이죠. 앵벌이 시켰다고 제가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어떤 구호로? 깨어있는 시민, 조직된 힘, 행동하는 양심 세력으로 20년 동안, 길게는 20년 동안, 짧게는 5, 6년 동안 이들이 이 깨시민, 조직된 힘, 행동하는 양심 세력의 민주화 세력들을 얼마나 앵벌이 시키고 얼마나 고생시키고 얼마나 힘들게 하였습니까? 그 추운 겨울에 저녁에 쿠팡에서 일하고 공장에서 일하고 집에서 가정주부로 일하면서 토요일 일요일 나가가지고 그 유모차 끌고 가가지고 그 추운 데서 애들 데리고 민주화 운동하고 이 개새끼들 이 국회의원들 기타 이 새끼들은 이 고통을 열매 삼아서 앵벌이 시켜서 그들은 국회의원도 하고 유시민은 책도 팔고 김어준은 경건방송을 하면서 사익을 취하고 이렇게 해왔던 것이죠. 여기에 반기를 들고 우리가 이 비서혁명의 세력들이 이재명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이번에 2025년 6월 3일 날 권력을 처음으로 잡아본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비서혁명, 깨시민, 조직된 힘, 행동하는 양심, 독립된 자율적 주체로서의 학습하는 민주주의를 처음으로 우리가 실현시킨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지금 현재 밤낮을 가리지 않고 국가 일에 공복으로서 일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 내에 정청래, 조국, 양정철, 유시민, 김어준이, 문재인이, 이 타큐맨이, 이 연놈들이 이번에 정청래 합당 구테타를 민주당 내에서 번젓이 백주대낮에 이재명 대통령 뒤에 칼을 꽂은 이 사건이 바로 정청래의 이번에 조국과의 이 합당 구테타인 것입니다. 진짜 이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문제가 생기면 또 여기에 우리가 참전하지 않을 수가 없고 여기에 대해서 또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문명학술원연구원에서는 물론 우리가 김대중 대통령을 좋아하고 노무현 대통령도 좋아하지만 그들에게도 어떻게 무엇을 위해 사람이겠습니까? 잘못된 것이 있죠.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80년대에 86년도에 6월 항쟁 때 김대중 김영삼의 단일화 실패,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의 그 정부를 부동산 실패,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실패, 이런 등등 많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권력을 내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비판적으로 지지를 해야지, 박구영 씨라든지 그 다음에 김어준 씨 같이 나는 비판적 지지를 하지 않는다. 이 말 속에는 어떤 말이 있느냐면, 민주당 내에 구테타를 해도 우리는 인정한다, 이 말과 같은 것입니다. 그 인정을 한다는 말이 바로 이번에 정청래의 합당 구테타인 것입니다. 음모론을 제기하고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권력투쟁을 하면 정청래는 왜 못하느냐, 우린들 못하느냐. 권력투쟁을 하죠. 해야죠. 그렇지만 목적이 있잖아요. 목적이 뭐냐, 이익집단이 아니잖아요. 국가 정치를 잘하고 민주화를 한 발짝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지, 개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그 공직에 있는 것은 아니다는 거죠. 우리가 민주당의 지금 현재 두 축을 담당하고 있는 김어준이나 유시민이가 왜 비난을 받습니까? 인과 은연을 논하는데 어떻게 이익을 따지느냐 이거야. 민주화를 발전시키고 나아가고 정의를 세워나가는데 어떻게 해요? 문발을 뭐냐면 끌어들여 가지고 다시 뭐냐면 부활을 노리느냐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처럼 생업에 열중하면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꾸준히 하고 있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여기에 참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유시민의 지식 소매상으로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칭찬을 받고 유시민을 따라주고, 또 유시민의 이야기에 많은 사람이 열광하고, 또 유시민의 그 조국 참전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윤석열과 싸워주고 이걸 하면서 오늘날에 유시민이가 되었다 이거죠. 그런데 그 마음속에는 그들이 문바 노빠 조빠의 선민의식을 가지고 자기의 이익을 계산하면서 무엇보다도 가장 용서할 수 없는 부분은 깨시민, 조직된 힘, 행동하는 양심 세력들의 국민들을, 깨시민들을 앵벌이시켰다는 점, 홍어못으로 봤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김어준과 유시민 용서할 수 없는 부분인 것입니다. 자, 오늘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오늘 또 공부 이야기를 막바지에 조금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꼭 알아야 될 부분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역사에 있어서는 태고사, 상고사, 고대사, 근대사, 현대사 이런 게 태고사, 상고사, 고대사, 근대사, 현대사 이렇게 이제 있다든지, 그 다음에 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구조와 기능으로 본다든지, 구조와 기능을 다른 말로 바꾸면은 뼈와 장기로 본다든지, 몸과 체로 본다든지, 몸과 마음은 어떻게 다른가인지, 그거를 몸통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것이 인문학적으로 어떻게 뭐냐면은 이해되고 있는지, 우리가 앞 시간에서도 생식적 마음, 감정적 마음, 이성적 마음, 그 다음에 추상적 마음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의학의 개념, 건강의 개념도 신체적, 사회적, 정신적 완결한 상태,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사회적으로 건강하고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영성적으로 건강한 것, 이게 건강의 개념이라는 것이죠. 철학적인 것으로도 우리가 뭐냐면은 이미지 사고, 언어적 사고를 가지면서 우리가 이미지 사고를 버리게 되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언어적 사고로 나타난 그 철학이 뭐냐면은 우리가
근대 철학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계몽적이라는 것이죠.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계몽적인 것이. 그래. 그래서 이성적이고 계몽적이고 합리적인 것으로 나와 봤더니 이게 그렇지 않더라. 인간에게는 무의식적으로 이미지적 요소를 가지고 있더라. 우리가 언어적 사고를 하면서 버려버렸던 이미지적 사고가 잠재되어 있더라. 이것이 바로 구조주의이고 모더니즘인 것입니다. 구조주의 모더니즘을 통틀어서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동양에서는 이거를 무당주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당주의. 이것을 제일 먼저 이야기하신 분은 우리 박용숙 선생님이시고, 저는 박용숙 선생님의 샤머니 제국, 샤머니 문명을 토대로 해서 샤머니 문화 사상 제도를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보살 사상, 우리가 불교의 12연기, 불교는 핵심의 사상이 불교 12연기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고요. 보살 사상의 핵심은 관세음보살이다, 이렇게 일단 이해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보살 사상의 관세음보살의 이치를 깨달아붙다, 알아붙다, 확인해붙다, 붙다가 된 것입니다. 깨달아붙다. 예, 그게 바로 우리말 붙다에서 나오는 말이고, 그래서 이러한 인간의 인식작용의 과정을 우리가 12연기로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우리가 고전 철학을 거쳐서 우리가 현대 철학으로 이렇게 넘어오면서 우리가 공자의 인식작용이라든지 인식작용이라든지 우리 아리스토텔레스의 인식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고전 철학에 있어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자연 철학자, 그런 밀레토스 학파 이런 학파들이 이제 이어서 우리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우리가 부처님, 그 다음에 공자님, 기타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이때에 저는 지금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플라톤, 그 다음에 시다르타, 부처님을 말하죠. 부처님, 기타 우리가 이 공자님, 이런 분들은 우리가 이미 유라시아를 따라서 서로가 사상이 공유되었다, 이렇게밖에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각하고 말하고 하는 것들이 거의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양 철학자, 동양 철학자 전혀 구분되지 않습니다. 우리 돌 김용우 선생님께서는 서양 철학, 동양 철학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서양 철학자, 동양 철학자 그 같이 책을 놔두고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보살사상, 불교 12연기, 그 다음에 서양 사상가들의 인식론을 같이 공부하면 쉬워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서양 사상가들의 인식론은 불교의 12연기를 뛰어넘지 못합니다. 뛰어넘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교 사상은 우리가 호족, 동호, 기타, 부여족 이런 사람들이 만드는 종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뭐냐면은 잘 이해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부분이 우리가 이제 요즘 현대 과학은 이게 양자역학 많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양자역학과 불교 12연계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아침에 제가 이렇게 공부했던 요 내용들을 했던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양자역학과 불교 연기법의 관계. 자, 요걸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물 분자 사이에는 온도가 없습니다. 물 분자 자체에서는 온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물 분자들이 끓이면서 떼지어 움직이면서 부딪히면서 온도라는 현상이 이제 나타난다는 것이죠. 물 분자 자체에는 온도가 없지만 물 분자들이
떼지어 움직이면서 이 온도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자, 그런 예처럼 놀랍게도 이 우주의 시간은 이 온도와 같다는 것이죠. 이 온도와 같은 현상을 띠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주의 요소들이 서로의 인과관계로 맺을 때, 그 순수가 우리 눈에 시간으로 보일 뿐이다 이거죠. 서로의 인과관계를 맺고 있는 그 관계를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찰나적으로 그 부분을 끊어가지고 그 부분을 보는 것을 우리가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존재. 자, 그렇기 때문에 우주 자체에서는 존재가 없는 것입니다. 우주 자체에서는 존재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사기 필름을 보면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이 영화 필름은 수많은 커트가 이어져서 그것을 움직이면서 그것이 동영상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동영상이 되기 위해서는 카트에 그 정지된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정지된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이다 이거죠. 그 정지된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다는 것이죠. 보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시간은 수많은 관계의 얽힘이 만들어낸 환상이라는 것이죠. 요 내용이 중요한데, 왜 그러면 이렇게 보는 것 자체가 뭐냐면 환상이냐 하면, 환상은 빛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빛을 통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주에는 모든 것이 관계만 있고 시간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시간이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인간이 그 현상을 찰나적으로 끊어서 그 순간적으로 보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보고 있는 그 자체는 환상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주의 본질은 관계라는 것이고, 이를 불교 연기법과 너무나도 이거는 흡사하다는 것이죠. 자, 이 불교의 위대한 점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세상에 홀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모든 것은 관계 속에서만 존재한다. 자, 그래서 우리 공우 강산 박사님께서 옛날에 강의를 해 주실 때 우리말 산스크리트에 우주 창조론은 무엇이냐? 우주 창조론은 우주는 두루두루 깔려져 있다. 다만 관계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매우 머릿속에 아직 박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야기가 가장 핵심은 시간 존재자라는 것입니다. 시간 존재자. 자, 그래서 우주의 관계 속에서는 시간이라는 존재는 원래 없다는 것이죠. 다만 관계만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존재는 그러면 뭐냐? 인간의 인식작용에 의해서 찰나적으로 그 부분을 들여다본다. 그런데 그 찰나의 존재는 환상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환상.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것은 찰나적으로 보고 있는 착각이며 환상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찰나적이고 환상적인 것이 우리 인간에게는 유익하기 때문에 이거를 재규범하라고 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과학적 용어로 재규범하라고 합니다. 재규범화. 자, 그래서 이 우주의 유일무이한 독자성을 가진 존재는 이 자이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 자는 이것이 인간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이 재규범화해서 우리가 들여다보려고 하는 것이다 이거죠. 이것이 학문을 해나가는 가장 기초적인 뿌리를 두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시간과 존재, 자, 환상, 착각, 관계, 구조는 모더니즘, 이거는 무당주의다. 예, 무당주의다. 예,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